안녕하세요. 노후엔 엄마가 행복한 맘스앱입니다. 2019년에 저는 저를 도와줄 병원을 찾고 있었어요. 간병인에게만 엄마를 맡길 수 없었죠. 보호자가 매일 와서 엄마를 돌본다 하니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한 병원이 대부분이었어요. 며칠 동안 아산, 토고, 성안, 당진에 있는 요양병원에 상담하고 다녔어요. 어느 한 병원에서는 그럴 거면 1인실에서 개인으로 환자를 돌보라는 것이었어요. 24시간 동안 간병하기가 어려워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말이죠. 입원할 병원 찾기도 힘들었어요. 그중 한 병원에서 보호자가 매일 와서 간호를 해도 좋다는 조건으로 입원하기로 했어요. 병원이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가운데 정원이 있었어요. 병실 앞 창문으로 정원을 볼 수가 있었고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햇빛을 쐴 수 있었어요. 엄마를 휠체어에 태워서 정원에 나가 꽃도 보고 신선한 공기를 느낄 수 있어서 그 병원으로 결정하고 입원했죠. 병원에서 일주일도 안 되어서 보호자가 오는 것을 싫다고 말하는 요양병원들이 이해가 되었어요. 환자를 인권이 있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사육하는 것이라 느껴졌습니다. 간호조무사나 간병인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고 하면 덜 먹었는데도 식판을 치우더라고요. 환자가 선택하는 자율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도 인지가 있는 분들은 화를 내기도 했어요. 또 화를 내면 까다롭다고 못되었다고 그냥 말 안 듣는 환자라고 무시를 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은 그냥 치료를 당한다고 할 수 있었어요. 만약 인지가 없다면 다행이 아닐까요? 함부로 대한다는 생각은 못 하실 거니까요. 무슨 약을 먹는지도 모르는 환자도 많았어요. 환자가 소리라도 치면 조금 있다 보면 그 환자는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아파서 요양병원에 오면 빨리 죽어야지 한다는 생각이 이해가 되었어요. 엄마는 처음에 집중치료실이라는 곳에서 생활을 했어요. 중국 간병인 2명이 15명 이상을 보는 곳이었어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생활하는 곳이라 간병사도 남자 1명, 여자 1명이었어요. 집중치료실은 거의 못 움직이고 항상 간호사 쌤이 환자를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중증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처음으로 간병인과 같이 생활이 시작되었죠. 나를 도와줄 거라 굳게 믿어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간병인은 거의 중국 사람이 대부분이고 조금은 한국말 못하는 다른 나라 간병인도 있었어요.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엄마의 간병은 제가 다 했죠. 유동식 식사도 드리고 기저귀도 가는 것도 하고 세수와 체위 변경하는 것도 했어요. 그리고 석션기로 가래를 뽑는 것도 했죠. 엄마는 항상 움직이셔서 땀이 많이 났어요. 파킨슨병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움직이는 희귀병이셨거든요. 인지도 없고 말씀을 못 하시니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기를 돌보듯이 지레짐작해서 돌봐드려야 했죠. 조그만 선풍기를 침대에 매달아 사용했죠. 옷이 젖었다든지 음식을 흘려 입어야 할 때가 아니면 병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옷을 갈아입혀 드리거든요. 낮에는 체위 변경을 자주 해서 옷이 젖지 않았지만 제가 없는 밤에는 땀으로 옷이 다 젖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 옷을 달라고 해서 하루에 한 번은 갈아입혀 드렸죠. 드디어 목욕하는 날이 되었어요. 요양병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순번을 정해 목욕을 하거든요. 다른 병원에서는 침상 목욕만 하시다가 콸콸 나오는 물로 씻을 수 있어서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죠. 간병인이 목욕을 도와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자 간병사에게 목욕할 때 도와달라고 말했더니 바빠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없으면 간병인이 해야 하는 목욕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고 서럽기까지 했죠. 저는 그날 아침에 여자 간병사에게 간식으로 떡을 사다 드렸거든요.
떡은 받아먹고 목욕은 할 수 없다니 얄밉더라고요. 간호조무사 쌤에게 부탁해서 목욕을 했죠. 목욕이 끝난 후 수간호사 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병원에서는 간병인에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잘 돌보는지 확인하고 지도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더라고요. 간병인 구하기가 힘드니 그 사람들 하는 대로 그냥 두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할 때는 잘 보살펴 주겠다 하더니 입원 후에는 어디 가도 안 받아줄 환자를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하는 눈초리였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간병인은 그 병원에서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떤 누구도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았어요. 뉴스데스크에서 2022년 6월 20일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어요. 간병인이 잘못해서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병원 측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간병인 용역업체에 책임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였어요. 병원과 간호사실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잘 돌보는지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한지 무엇이 어려운지에 대해 말하는 사회복지사도 없었어요. 제가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면서 알았어요. 환자가 아프지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사회복지사의 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요. 사회복지사는 친구이자 환자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분이었어요. 요양병원에서는 대표이자 사회복지사를 겸직하는 분이 많아서 병원 경영을 하는 데만 중점을 두니 간병인 구하기가 힘드니까 웬만하면 없었던 일이 되더라고요. 환자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와서 보니 더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치료를 하러 병원에 왔는데 병을 얻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죽을 사람들인데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느낌? 환자들도 이렇게 살아서 무엇해?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아파서 힘들고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외로운데 간병인에게 무시당하면 저라도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엄마가 아파서 병원 생활을 하지만 나중에는 저도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에 겁이 났어요. 낮에 엄마를 돌보다 보니 간병인에게 말하지 않고 필요한 케어를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밤에는 부탁을 해야만 했죠. 밤에 잘 부탁해요. 내일 아침에 올게요. 걱정 한가득 마음 안고 집으로 왔어요. 엄마를 돌보면서 불법인 줄 모르고 간병인이 해야 하는 줄 알고 하는 것이 여러 개 있었어요. 석션, 유동식으로 식사드리기, 각종 투약행위, 대소변량 체크를 제가 했어요. 당연히 간병인이 해야 하는 일인 줄 알았죠. 석션은 서울 큰 병원 간호사쌤이 가르쳐 주셔서 알고 있었어요. 가래를 제거할 때는 목 전체에 가래가 있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돌리다 보면 가래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또 잘 나온다 해서 오랜 시간 석션을 하면 피가 나올 수 있기에 짧은 시간에 해야 했어요. 환자의 목 상태에 따라 가래가 나오는 곳에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데 가래가 없는 방향으로 압력이 강해서 상처가 나면 피가 많이 나와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석션은 간병인에게 맡기지 않고 제가 했어요. 그런데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석션, 대소변줄 갈기, 유동식 주입, 각종 투약행위, 상처 부위 소독, 대소변량 체크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간병인이 하면 안 되는 거래요. 다른 환자들도 간병인이 콧줄로 유동식사를 드리고 약을 드리는 것이 당연했어요. 소변 체크도 당연히 간병인이 했죠. 간병인이 혼자서 못하는 일도 있어요. 못 움직이시는 환자를 침대 밑으로 미끄러져 누워 있으면 혼자서 위로 올려 눕히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세가 불편하게 누워 계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옷에 피부가 쓸리면 욕창이 생기기 쉬워 조심히 올려드려야 하거든요. 간병인에게 조무사쌤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면 안 되느냐고 물었더니 싫어한다고 말하더라고요. 혼자서 한다고 해요. 간호조무사쌤에게 잘못 보이면 잘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자주 할 수가 없죠. 환자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간병인이 해야 할 일인데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주 안 해도 될까요? 간병인 혼자 할 수 없는 일은 의료진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합병원에서는 체위 변경과 환자가 미끄러져 내려 있으면 간호사 선생님께서 도와주셨거든요. 병원에서 일상생활과 치료는 환자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시도록 돕는 것이 아닐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본인 생활도 못하면서 매일 병원에 와서 왜 케어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실 분인데 병원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말이 많다고 핀잔 아닌 핀잔을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원하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엄마만 케어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것만 해주시면 당연히 저도 안 가죠. 내 생활도 못하면서 왜 가겠어요?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와서 얘기하는 것을 무조건 싫고 불편해 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아요 라고 말은 하죠. 병을 다 고쳐달라고 말하는 보호자는 없어요. 우리 엄마만 특별대우 해달라고 하는 보호자도 없어요. 그렇다고 집에서 못 모시고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드린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요양병원은 생활까지 하는 곳이라 조금이라도 편안해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것을요. 병원 관계자나 의료 관계자 선생님의 부모님이나 가족이라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환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으면 간병인이 환자에게 하는 행동이나 말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환자에게는 간병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간다움이 있어 마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